대장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는 익사할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합니다.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조호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예, 저는 한 예, 20년 다 돼갔죠. 20년 네. 하셨죠. 예. 근데 이제 20년 하신 정치인이 이제 정치 초보에 그 대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 뭐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그 일을 맡으셨나요? 아니 이제 뭐를 예. 믿고가 아니라 네네. 이제 우리 당이 내년에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정치를 오래 했든 안 했든 하여튼 승리 가능성이 있는 네, 사람, 예. 또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는 사람 무조건 도와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검사 시절 때 우리 주 의원님 판사하셨잖아요. 그 봤던 그 윤석열과 지금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 윤석열 차이가 좀 뭐가 보이시나요? 이제 사람은 뭐 그렇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아, 네. 뭐 보다시피 우리 예능도 나왔습니다마는 네. 호쾌한 네. 성렬이형 뭐 이런 네, 네, 이미지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미지인데 그것이 이제 정치권에 와서는 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 호방하고 호쾌한 것이 자칫 말 같은 데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아, 그렇죠. 좀 이런 경솔한 차이지. 말이 예. 될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은 뭐 그때 본 사람이나 지금 본 사람이나 아. 차이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정치권이란 게 사람들이 비평하고 건너다 볼 때는 왜 저럴까 하는데 네. 막상 와보면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후보도 지금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이 정치권 만만치 예. 않다. 근데 최근에 뭐 전두환 관련 발언도 있었고 사과 발언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어떤 말 실수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후보가 자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뒷감당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선대위원장으로서 그것도 참 그 상황을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제 미리 정리되고 확인된 메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네. 드렸죠. 예. 드렸는데 본인의 진심이 이것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도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이나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전두환 대통령도 잘한 것이 있다 하니까 칭찬처럼 비치는데 네. 그런 어떤 정치권의 어법이나 이런 데 빨리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일 궁금한 게 그 반려견한테 사과 준 건 왜 올리셨다고 근데 그래요? 저는 그거는 참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네, 보는데 네. 아마 이제 가을철이고 하니까 네. 사과를 시리즈로 인스타그램을 올리기로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것이 이 노란. 돌잔치 때 사과 집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과를 사서 화분에 네. 두면 매달아 두면 하나씩 그걸 먹었다. 먹고 나면 밤새 사과가 달리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반려견에게 사과 주는 것. 아. 이 시리즈로 계획이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랬군요. 근데 그 5.18 관련 사과가 나오고 나면 이제 이 전혀 다른 사과지만은 우리끼리는 뭐 이런 이 사과가 그 사과냐 그렇죠. 이야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안 했어야 예, 되는데 예, 예. 그 인스타그램 담당자는 차례대로 올리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냥 올렸다. 올렸던 것 같고 아. 이 지금 예민한 시기에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사과는 개나 먹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해행위 네. 이 자폭행위인데 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정치인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 대중들에게 들리고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 그거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캠프 전체가 그런 생각이 좀 캠프 들었어. 전체는 뭐 네. 그 캠프가 하자는 대로 하면 괜찮지요. 안 하는 거예요. 이 호쾌한 사나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뭐를 정제해서 이야기보다는 화끈하게 확실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면 후보가 아직 이제 정치 신인인데 좀 캠프에서 좀 이렇게 가다듬고 뭔가 좀 치장도 하고 잘 맞아요. 보좌를 해야 되는데 캠프가 제대로 보좌 못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캠프를 맡은 지 한 일주일쯤 네, 됐는데요. 그렇죠. 얼마 안 되셨죠. 뭐 저희들 그런 지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네, 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20년 이상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네. 윤 후보는 넉 달 그렇죠. 안 됐습니다. 넉 달이죠. 안 됐으니까
만약에 넉 달 되신 분이 아무런 실수 없이 매끄럽게 하면 정치인들 다 뭐 굶어 죽어야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사실 최근에 말실수가 자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는 결국 기대만큼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선두주자니까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본인의 스타일을 그래도 고집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조언을 좀 잘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이제 네.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잘 받아들이는 네, 면도 네, 있고 이래요. 네. 그런데 참모 조언을 안 받아들이면 캠퍼라든가 조언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또 본인은 유능한 참모들을 많이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듣지만은 또 귀가 너무 얇아도 지도자는 안 되잖아요. 어렵네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금방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듣고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좀 너무 이제 단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정말 윤 후보의 가장 인간적인 면 또 가장 강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이제 저는 볼 때는 그 호쾌하고 경청하는 분위기. 네.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성렬이 형이라는 말은 네. 네. 격이 없이 소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실패 과정에는 귀 막고 국민과 맞아요. 소통하지 않은 그렇죠. 거. 청와대 들어가면 예.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이제 물론 또 안 그러던 사람이 또 이 청와대 가니까 또 이 글쎄요, 달라지긴 그러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민심 혹은 네. 여론을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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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네. 뭐 저는 하여튼 이 법치주의, 상권 분립,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 운영. 네. 네. 그것은 이제 캠프에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신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네.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윤 후보를 알아오셨으니까 그 그러니까 인간 윤석열의 이러한 점들은 진짜 매력적이고 좋은데 이거 진짜 전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그것은 우리 저 예능 프로에 나온 것처럼 네, 네, 이제 네. 정도 많고 예. 아주 따뜻한 사람인데 네. 특수부 검사만 오래 하고 네. 특수부 검사가 주로 사람 잡아 였는 일을 하니까 글쎄요. 무섭게 느껴지죠, 사실은. 저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뭐 그렇게. 저 맹렬한 아니냐 이런 네. 이미지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예, 예. 직책상 어쩔 수 없이 한 일들이고 네. 사람은 한없이 따뜻하다. 네, 네. 그런 그리고 가까운 분들 상이나 이런 데는 빠짐없이 가서 네, 네. 그런 거 오래 같더라고요. 위로를 하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분이다. 음. 그 점은 좀 많이 알려졌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김건희 씨 부인 예. 이 얘기한 게 결혼할 때 보니까 돈이 2천만 원밖에 없더라. 예. 집도 없고 예. 뭐 했나 봤더니 다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술 먹고 다 썼더라 하는데 물론 이제 여성들이 보기엔 참 아이 뭐야 할 수 있지만 경제관념 예, 걱정되는. 예. 근데 남자들이 보기엔 야 저 사람 정말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의리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너무 많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권 사람들 다 정치 보복해서 간방에다 넣을까봐 걱정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근데 있을 윤 전 총장이 그렇게 과격한 분인가요? 어떤가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치 보복과 네. 드러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어렵죠, 그것도. 언론이나 문제 제기된 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언론이나 혹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한 상태로 오랫동안 뒤를 캐서 처벌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겠나. 근데 정치 보복을 하지 말자고 한다 그래서 드러난 일까지 덮어주자는 건 아닐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또 정치 보복을 하지 말자는 걸로 명백히 드러난 범죄까지도 네. 눈 감아주는 것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이재명 지사 얘기 좀 가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게 이재명 지사가 뭔가 관여한 것 같은 정황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분은 다 나는 몰랐다, 기억 안 난다. 그래서 말을 또 바꾸고 계속 하는데 지금도 뭐 연일 새로운 의혹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쪽 무조건 선을 딱 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장동 의혹에서 이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고 딱 한마디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원희룡 도지사가 뭐 일타 강소로 네, 자기했는데 지금 저는 드셨죠? 간단하게 네. 네.
이 특정 몇몇에게 8천억에서 조가 넘는 이익이 가도록 설계하고 승인한 사람 네. 어떻게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책임이 없다면 앞으로 대통령 되면 전국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대장동을 만들겠네. 어? 저희 그 대장도에 천화동인 뭐 몇 호만 주면은 좀 예.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 그 무슨 몇백억씩 천억씩 받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네. 본 상황을 다 봤을 텐데 네. 무슨 관련이 있지 않겠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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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법조인이고 하기 때문에 뭐 돈을 당장 주고 받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정인에게 토지 소유주의 땅값을 착취하다시피 해서 그렇죠. 싸게 후려쳐서. 예, 그 수용해서 해서? 빼앗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민간 분양으로 해서 분양가도 그 한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네. 특정인에게 이익을 입히고 이걸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또 몰랐다 하면 문학이 짝이 없는 거고. 계속 몰랐다고 그러네요. 아 이제 원래는 자기가 다 설계했다 했지요. 글쎄요. 처음에 했다가 예, 예. 핵심적인 거는 설계했다 모른대요. 하면 공범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고 네.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하러 이 국회에 오셨고 네. 우리가 특검 수용하라고 강하게 요구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여권 전체가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대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겠나 네.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나 지금 또 뽑혔으니까 없었던 걸로도 할 수 없고 저는 민주당이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장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는 익사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요번에 국감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 대장동 현안 대응하는 이재명 지사의 그 태도나 화수를 보면 현란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말도 막 바뀌는데 그 말 바뀐 이유를 또 현란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야, 이런 달변가를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과연 1대1 토론에서 맞붙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원 영색의 선의인이라 말 번지르르 하게 하는 것 치고 진실되고 착한 게 없다. 아, 네, 네. 네. 우리 네, 국민들 네. 다 알 겁니다. 그거. 아. 말 앞뒤 안 맞는 거 다 보면 알지. 네. 어. 그냥 막 말을 미사역으로 하고 달변으로 한다 해서 믿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주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죠. 홍준표 후보가 주 의원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데 요청한 적이 없어. 아, 요청 안 했어요?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홍준표 후보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합니다. 네. 1983년부터 네. 38년 인연인가요? 38년 인연인데 뭐 이런저런 애정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저인데 도와달라는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내인데 잘못한 게 많았어. 고래만 이야기할게요. 네. 근데 뭐 홍 의원한테 이 독구다이란 말 좀 쓰지 마라.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왜 자꾸 독구다이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하셨다고 아, 근데 들었어요. 이야기했죠. 네. 아, 그랬어요. 네. 저 독고다이 반대말이 뭔지 아느냐 내가 물었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대요. 네. 근데 독고다이 반대말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전체 대한민국을 조정하고 중지하고 끌고 가는 대통합 대통령인데 네. 대통. 네. 독고다이는 내 혼자 뭐를 그렇죠. 하겠다 아. 특공대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는 독고다이다 독고다이로 살아왔다 이 말은 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본인이 떠드는 거나 진배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쓰느냐 그랬죠. 아, 그래서 요즘 안 쓰시더라고요. 안 섭니까? 예, 안 쓰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는 모양이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와주신 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